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에서 풀리지 않은 가장 큰 떡밥 탑 20입니다. 원피스는 완결까지 남은 떡밥이 아주 많습니다. 오다쌤이 완결까지 4년에서 5년 정도가 남았다고 하지만 독자들은 너무 많은 떡밥 때문에 4년에서 5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사이트 역시 많은 떡밥들을 기대하고 있고, 여러 해외 사이트에서 이 떡밥들을 순위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에서 기대하는 떡밥 순위들을 제가 직접 종합해 다시 나열해봤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20위는 베가펑크의 정체입니다. 베가펑크는 세계정부 소속의 과학자로 워터7에서 코비가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도 외모나 성향 등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별로 없는 미지의 인물로 원피스의 대표적인 떡밥입니다. 해군이 칸벨트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군함 밑에 해루석을 깔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베가펑크며, 그 외에도 생물의 혈통인자 발견 등 다방면에서 어마어마한 공적을 쌓았죠. 19위는 이무의 정체입니다. 이무는 세계정부의 진정한 흑막이자 만화 원피스의 최종 보스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원피스 팬들 사이에서 세계 귀족이 있으면 세계 왕족도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세계 귀족 천룡인의 왕이 등장하며 이 의문이 풀렸죠. 이무는 행적 또한 진짜 떡밥 그 자체인데, 루피와 검은 수염의 사진을 난도질한 뒤 시라오시의 사진에 칼을 꽂고는 비비의 사진을 들고 바라보았죠. 18위는 오로성의 강함입니다. 오로성은 최고의 천룡인이자 명실상부한 세계의 수장입니다. 이무가 원피스 최종 보스로 거론되는 만큼 이들은 그 전 바로 보스로 예상되는데, 계급이 높을수록 강한 원피스 세계관상 오로성 역시 강자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로성 중 간디를 닮은 남자가 최상 명검 1대 기처를 들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만큼 강자는 맞는 것 같죠. 17위는 샹크스와 오로성의 관계입니다. 레벨리 첫째 날 성지 마리조아에서 샹크스는 오로성과 만났습니다. 오로성은 사왕이 성지에 왔음에도 별로 놀란 기색 없이 서류를 뒤적이며, 레벨리 중에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자네라서 시간을 만들었다고 용건을 물었으며, 이에 샹크스는 정중하게 감사를 표한 뒤 공손한 태도로 한 해적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운을 떼었죠. 도대체 샹크스가 오로성과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16위는 거대 밀짚 모자의 정체입니다. 이무의 첫 등장은 마리조아의 어느 지하창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거대한 밀짚 모자를 바라보고 있는 실루엣으로 등장했습니다. 과연 거대 밀짚 모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얼려져 있던 걸까요? 15위는 몽키디 드래곤입니다. 드래곤은 무장집단 혁명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세계정부는 드래곤을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지목해 계속 찾고 있지만 신원조차 찾을 수 없죠. 도대체 드래곤은 왜 세계정부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켰을까요? 또한 그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14위는 악마의 열매의 원리입니다. 악마의 열매는 바다 악마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악마의 능력과 같은 특수한 힘을 손에 넣는 대신 바다의 미움을 받아서 평생 맥주병 신세가 되죠. 도대체 악마의 열매 정체는 무엇일까요? 13위는 검은 수염 마샬 디 티치의 정체입니다. 티치는 악마의 열매를 2개 이상 먹으면 반드시 죽는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자연계 어둠 열매와 초인계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획득함과 동시에 멀쩡하게 살아남은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마르코에 의하면 티치의 신체가 남들과 다른 이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티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2위는 조이보이는 누구일까입니다. 조이보이는 공백의 100년 시기에 살았던 최소 8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로저는 라프텔에서 실제 역사를 알게 된 후 조이보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죠. 도대체 조이보이는 누구이며 조이보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1위는 태양신 니카는 누구일까입니다. 니카는 세계정부에 의해 투옥된 동안 간수로부터 전설에 대해 들은 후주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으며, 고대부터 노예들이 마침내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노예들에게 숭배를 받아왔다고 하죠. 다만 그러한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니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0위는 마의 삼각지대입니다.
안개가 짙은 어두컴컴한 해역, 마의 삼각지대, 플로리안 트라이앵글에서 매년 100척이 넘는 배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개코모리아의 스릴러바크가 이곳에 있는데 스릴러바크의 습격에 배가 사라진 이유의 전부는 아니죠. 알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존재하죠. 이 생명체는 해왕류보다 훨씬 큰 드니샤조차 비교가 안 되고 하늘섬의 그림자보다도 큰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여주죠. 9위는 올블루입니다. 올블루는 원피스 세계관을 구성하는 이스트블루, 웨스트블루, 사우스블루, 노스블루, 이 4개의 바다에 각각 서식하는 모든 어류들이 한데 모여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바다입니다. 세상 모든 바다 생물들이 서식하는 만큼 요리사들에게는 낙원과 같은 장소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전설이라고만 생각되죠. 8위는 루피의 엄마입니다. 루피의 엄마 단서는 오다스미 북미 SBS에서만 밝혔는데 오다스는 말합니다. 루피의 어머니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녀가 스토리에 등장한다면 터프하고 엄한 여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예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전형적인 파마한 중년 여성에 가깝지 않을까요? 7위는 고대병기입니다. 고대병기는 먼 옛날에 실제했던 신의 이름을 가진 병기이며 그 힘은 세계를 멸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병기 플루톤, 포세이돈, 우라노스 등 정확하게 정체가 공개된 건 포세이돈 뿐입니다. 6위는 공백의 100년입니다. 공백의 100년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로 세계의 역사 중 공백으로 비어있는 900년 전부터 800년 전까지의 100년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약 30개의 포네그리프 중에서 정보를 가진 9개의 포네그리프를 최후의 선 라프텔로 인도했을 때 역사의 전부가 드러난다고 전해지죠. 현재 세계 정부는 고대병기의 부활을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포네그리프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5위는 마리조아의 국보입니다. 도플라밍고는 마리조아의 국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정도라고 하죠. 또한 이 마리조아의 국보는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4위는 만물의 목소리를 듣는 힘입니다. 로저는 만물의 소리를 들어 포네그리프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힘으로 루피, 로저, 오뎅, 모모노스케도 평범한 사람은 듣지 못하는 해왕류와 지니샤의 커다란 목소리를 들었죠. 과연 만물의 목소리를 듣는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위는 D입니다. D는 해적왕 골디로저를 비롯해 일부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미들네임입니다. 세계 각지의 역사 뒤편에서 맥맥이 이어져 내려온 이름으로 D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D의 일족이라고 부르죠. 마리조아의 노인들은 D의 일족의 이름을 들으며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D는 또 반드시 폭풍을 부른다. 돈키호테 로신한테는 신을 가령 천룡인이라고 한다면 D의 목적은 이 세상의 파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2위는 라프텔입니다. 라프텔은 로저의 작단만이 그 존재를 확인한 전설의 섬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조이보이가 남긴 보물 중에 보물, 원피스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섬입니다. 라프텔은 전세계에 단 4개 존재하는 로드 포네그리프가 가리키는 4개의 지점을 서로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대각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마지막 섬 라프텔에 있는 정확한 위치라고 합니다. 1위는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는 해적왕 골드로저가 이 세상 전부라고 말한 부, 명성, 힘을 하나로 엮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주인공 몽키디 루피가 원피스를 손에 넣고 해적왕이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있죠. 현재 최후의 섬인 라프텔에 원피스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원피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